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하며 그 위세를 떨쳤던 몽골 제국을 떠올려 보시죠.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제국도 몽골만큼 광활한 영토를 정복하고 수많은 문명을 집어삼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마병이 한 번 말을 달리기 시작하면 대륙의 끝에서 끝까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죠. 유럽은 물론 중동과 아시아의 강대국들조차 몽골의 칼날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천하무적의 정복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대륙이 몽골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떨고 있을 때 유독 한반도의 작디작은 나라 고려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몽골의 침략을 단호히 물리치고 심지어는 그 막강한 몽골군을 괴멸시키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전 세계가 두려워했던 그 몽골군을 상대로 고려는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대체 어떤 비책이 있었기에 이 작은 나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의 파도를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 엄청난 미스터리의 한가운데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할지 모르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려의 명장, 강감찬입니다.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기에 상상조차 어려운 이 대위기 속에서 고려를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지혜와 용기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을 만들어냈는지 오늘 저희와 함께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시죠. 강감찬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다소 익숙하면서도 사실 그의 삶과 업적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 시대의 문신이자 무장으로 활약했던 그는 거대한 몽골 제국의 침략으로부터 고려를 지켜낸 영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영웅이라는 단어만으로는 그의 진정한 가치를 다 설명하기 어렵죠. 그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전략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진정한 전략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강감찬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압도적인 강대국에 맞서 기적을 이뤄낸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깊은 통찰을 던져주기 때문이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하려 했던 한 개인의 투지가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는지 그 생생한 기록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고려가 몽골의 침략이라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했던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세기 초 유목민족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성장한 몽골 제국은 칭기즈칸의 지휘 아래 세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정복 전쟁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죠. 동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왕국과 제국들이 몽골군의 기세에 눌려 차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몽골군은 그 어떤 저항도 허용하지 않는 무자비함으로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대한 몽골의 칼날이 한반도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는 당시 몽골 제국에게 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지만 몽골은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 고려를 복속시키려 했습니다. 몽골은 고려의 과도한 조공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결국 고려가 이에 저항하자 1231년 몽골의 선봉장이었던 살리타가 이끄는 대규모 병력이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고려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당시 고려는 내부적으로 무신정권의 혼란과 민생의 어려움이 겹쳐 국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죠. 게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몽골군의 침략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고려는 이 거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강감찬이라는 이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지략과 용기가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는 어쩌면 평범한 노인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고려와 백성을 지키고자 하는 불타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강감찬은 몽골군의 침략 소식을 듣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몽골군을 물리칠 치밀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승리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그의 놀라운 지략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그렸던 그림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단순히 눈앞의 몽골군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 한반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전략을 치밀하게 구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13세기 초 유라시아 대륙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라 불리던 몽골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그야말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이끄는 몽골 기병대는 거침없는 폭풍처럼 모든 것을 휩쓸며 그들의 칼날 아래 수많은 문명이 무릎 꿇고 사라져갔죠.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을 덮치듯 몽골군은 가는 곳마다 공포와 파괴를 남기며 그 위용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그 멈출 줄 모르는 거대한 물결은 마침내 한반도,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였던 고려의 국경까지 거세게 밀려들어왔습니다. 처음 몽골의 침략이 시작되었을 때 고려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불타는 성벽과 피난길에 나선 백성들의 비명소리가 온 산하를 뒤덮었고 당시 고려인들이 느꼈을 공포와 무력감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겁니다. 조정은 망연자실했고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희망의 빛조차 찾기 힘들었으며 몽골군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잿더미와 폐허만이 남았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힘 앞에 고려는 그저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놀랍게도 싹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2차 침략이 임박해오던 그때 고려 조정은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70이 넘은 노문신, 강감찬을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었죠. 한평생 붓을 잡고 글을 읽으며 학문에 정진하던 문신이 어떻게 이 거대한 전쟁을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모두를 지배했을 겁니다. 당시 고려의 인재풀이 얼마나 메말랐던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만큼 강감찬의 지략과 통찰력이 남달랐다는 확실한 반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나이와 문신으로서의 경력을 생각하면 이 막중한 책임감은 그야말로 태산처럼 무겁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을 겁니다. 그러나 강감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깊은 눈빛에서는 고려와 백성을 지키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이글거렸고 그 모습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임을 보여주는 듯했죠. 나이든 문신이 굳건한 갑옷을 입고 전장의 지도를 응시하는 모습은 어쩌면 당시 고려인들에게 가장 큰 용기와 기대를 안겨주었을 겁니다. 어수선했던 조정의 대신들도 그의 굳건한 모습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고 전해집니다. 강감찬은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자마자 곧바로 백성들을 독려하며 몽골군의 맞설 방어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흩어진 병사들을 훈련시키며 몽골군을 물리칠 치밀한 전략들을 구상하기 시작했죠.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는 승리의 거대한 그림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을 겁니다. 과연 그는 어떤 기발하고도 놀라운 지략으로 인류 역사상 최강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고려의 운명을 건 처절한 저항의 서막이 드디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운명을 짊어진 강감찬 장군.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승리의 거대한 그림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죠. 과연 그는 인류 역사상 최강의 군대를 상대로 어떤 기발하고도 놀라운 지략을 펼쳤을까요? 이제 고려의 운명을 건 처절한 저항의 서막이 드디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1018년 겨울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며 모든 것을 집어삼켰던 몽골의 대군이 또다시 고려 국경을 무자비하게 넘어섰습니다. 그들의 2차 침략 목표는 오직 고려의 심장부, 수도 개경이었죠. 폭풍처럼 몰려오는 검은 그림자는 고려 백성들에게 다시금 깊은 절망감과 함께 무력감을 안겨주었을 테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70노장의 강감찬은 그들의 거침없는 진격을 꺾을 비장의 무기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몽골군이 가장 먼저 마주한 곳은 압록강 인근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 바로 흥화진이었습니다. 이곳은 강감찬이 특별히 공을 들여 방비를 강화하고
고려의 정예 병력을 미리 배치해둔 곳이었죠. 몽골군은 흥화진의 견고한 성벽 앞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끈질긴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성벽 위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고려 병사들의 화살은 몽골군의 기세를 꺾었고 그들의 파죽지세와 같은 진격을 예상치 못한 지연전에 묶어두기 시작했죠. 몽골군이 흥화진 함락을 위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지만 고려군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끈질기게 맞섰습니다. 이 첫 번째 격전은 단순한 방어전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강감찬의 큰 그림 속에서 몽골군의 기세를 꺾고 전력을 소모시키며 결정적인 시간을 버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으니까요. 흥화진에서 발목이 잡힌 몽골군은 결국 방향을 틀어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듯 흥화진을 우회하여 곧장 남하하기 시작했죠. 바로 이때가 노장 강감찬의 지략이 마침내 빛을 발할 순간이었습니다. 강감찬은 몽골군이 흥화진을 우회해 남하할 것을 이미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몽골군을 한 곳으로 유인하여 일거에 섬멸할 치밀하고도 완벽한 계획이 이미 그려져 있었죠. 강감찬은 흥화진을 지나쳐 남하하는 몽골군을 향해 소수의 고려 병력을 보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고 유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마치 끈질긴 파리떼처럼 몽골군의 뒤를 쫓으며 그들의 진격을 방해하고 특정한 길목으로 교묘하게 몰아넣는 작전이었죠. 몽골군은 자신들을 계속해서 쫓아오는 고려군을 얕잡아보며 그들을 완전히 뿌리치기 위해 더욱 빠르게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강감찬이 오랜 시간 준비하고 설계한 거대한 함정, 바로 귀주벌판으로 깊숙이 들어서게 됩니다. 귀주벌은 겉보기에는 넓고 평탄한 지형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감찬의 숨겨진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귀주를 흐르는 강물을 막아 거대한 둑을 비밀리에 쌓아두었던 것이죠. 수많은 고려 병사들이 밤낮 없이 흙을 나르고 돌을 쌓아 올리며 육중한 둑을 완성했습니다. 몽골군이 귀주벌에 깊숙이 들어서 완벽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강감찬은 숨죽여 기다리던 병사들에게 우렁찬 명령을 내렸습니다. 둑을 터뜨려라. 거대한 물줄기가 둑을 박차고 맹렬하게 쏟아져 나오며 평화로웠던 귀주벌은 순식간에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거침없이 달리던 몽골 기병대는 예상치 못한 물벼락과 함께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탕에 휩쓸려 아수라장이 되었죠. 말들은 미끄러져 쓰러지고 병사들은 진흙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그들의 막강한 기동력은 한순간에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숲과 언덕에 교묘하게 숨어있던 고려의 매복군이 일제히 몽골군을 향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만 발의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지고 날카로운 창과 칼이 혼란에 빠진 몽골군을 향해 무섭게 내리꽂혔습니다. 귀주벌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고려군은 필사의 각오로 몽골군을 몰아붙였고 몽골군 역시 세계 최강의 군대답게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혼란 속에서도 몽골군은 다시 대열을 정비하려 애썼지만 진흙탕에 빠진 말과 병사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이 치열한 전장의 한가운데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굳건히 서서 병사들을 지휘했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에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불굴의 투지가 이글거렸고 그 모습은 지쳐가는 고려 병사들에게 다시금 엄청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을 겁니다. 고려의 운명이 걸린 처절한 전투는 귀주벌에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죠. 이 대규모 전투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승의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귀주벌의 진흙탕 속에서 세계 최강 몽골 기병대는 더 이상 그 위용을 뽐낼 수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고려군의 매서운 공세와 강감찬 장군의 지칠 줄 모르는 지휘 아래 겹겹이 포위된 몽골군은 점차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수만 발의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지고 날카로운 창과 칼이 혼란에 빠진 적군을 향해 무섭게 내리꽂혔고 몽골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퇴로를 찾으려 애썼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진흙과 피로 뒤섞인 땅 위에 수많은 몽골 병사들이 쓰러져갔고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그들의 무적 신화는
기주벌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 대첩은 몽골 제국에 맞서 한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지략이 빚어낸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승이었으니까요. 참혹했던 전투가 끝난 뒤 살아남아 겨우 북쪽으로 퇴각한 몽골군은 불과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며 단 한 번도 패배를 몰랐던 몽골군에게 기주대첩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참담한 패배였죠. 고려는 몽골군의 2차 침입을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비록 국토는 초토화되었지만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긍지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승리의 중심에는 바로 70이 넘은 노장, 강감찬 장군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백발의 나이에도 흔들림 없는 리더십과 번뜩이는 전략으로 절망에 빠진 고려인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죠. 그의 탁월한 지휘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낸 위대한 업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개선장군이 되어 개경으로 돌아오자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거리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고 나라를 지켜낸 노장군에게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표했죠. 어쩌면 그에게 영웅이라는 칭호조차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몽골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결코 꺾이지 않는 고려의 불굴의 정신을 세운 위대한 인물이었으니까요. 기주대첩은 이후 고려가 몽골과의 끈질긴 항쟁을 30년 가까이 이어갈 수 있는 강력한 정신적 토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승리는 고려인들에게 어떤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고 이는 기나긴 싸움을 버텨내는 위대한 원동력이 되었죠.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전쟁 영웅담으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에 맞서 한반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뛰어난 지혜와 용기 그리고 불굴의 정신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난관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어떤 외부 위협이든 내부의 복잡한 문제든 강감찬 장군과 그를 따랐던 고려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과 함께 깊은 영감을 던져줍니다. 한 노장의 뛰어난 지혜와 한민족의 강인한 저력이 빚어낸 이 기적 같은 승리는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소중한 교훈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맞서 싸웠던 인간의 위대함을 말이죠. 강감찬 장군이 보여준 그 불굴의 의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며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위대한 정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